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에서 만든 제품이 정작 부산의 공공 현장에는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어떤 성과로 이어질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물산업 기업, 산업용 냉각탑과 수처리 설비 전문 기업으로 기술력과 실적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향토 기업입니다. 이처럼 물산업 분야에만 실력을 갖춘 부산 회원사만 40여 곳. 하지만 정작 부산의 큰 공공사업엔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시설 설계 용역 대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맡으면서 지역 기업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물산업을 넘어 건설과 공공발주 전반의 상황입니다. 수도권 있는 업체들이 설계 용역을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부산 업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도권 업체들을 그 기기들을 설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입찰 참여할 때는 그 참여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부산시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쓰인 예산이 다시 지역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공공이 먼저 지역 상품을 쓰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선 이런 처방이 이미 효과를 냈습니다. 영국 프레스턴시는 지역 조달 전략 도입 이후 지역 내 지출 비중이 크게 늘었고 임금과 고용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부산이 목표한 올해 지역 기업 배정은 공공계약 60, 건설 하도급 90, 민간 하도급 70%. 10일에는 140여 개 단체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상생실천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연중 구매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구매 실적은 매달 점검하고 지역상품 구매 위크 등 구매 문화 확산에도 나섭니다. 부산 기업의 제품을 공공과 민간이 같이 구매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 구매 활동이 사실은 우리 부산 기업의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이 부산 기업의 성장이 또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도화할 조례도 제정됩니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 상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담아 힘을 싣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발주 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정보 고르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상품 구매 확대로 약 2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인 돈이 다시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구조. 부산형 경제 선순환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최근에 부전역 근처 가보신 분들은 확 달라진 환경을 보셨을 겁니다. 부전역 맞이길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보행로가 정비되고 관광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부전역을 교통의 중심이자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셈인데요. 부산시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도심 관문인 부전역의 지난 한 해 동안 이용객은 109만 명, 하루 평균 이용객은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2배가 늘었습니다. 중앙선에 이어 동해선이 개통했고 이후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부산형 급행철도 VTX가 운행을 하게 되면 부전역은 명실상부한 부산의 철도 요충지이자 거점이 됩니다. 앞으로 부전 마산역 열차와 더불어서 이 부전역은 이 부산의 가장 중요한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부산 진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전역 맞이길 조성 사업이 완료됐는데 불법 노점은 자발적 퇴거를 이끌어내고 노상 적치물도 정비했습니다.
또 화단이 조성되고 경관 조명과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일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은 것은 KTX 정차 유치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 앞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되면 아마 이 철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부전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철도의 중심지로서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그런 복합시설이 진행돼야 될 거고. 한편 부산시는 조만간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재원 조달 방식과 수요 예측뿐 아니라 부산시민공원과 부전시장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통 허브에서 경제와 관광의 플랫폼까지 부전역의 대변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2026년 올해 운영 방향 짚어봅니다. 오늘은 통영시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통영시의 시정 운영 방향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한마디로 함께 준비한 미래 확 달라진 통영을 보여드리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한산대척교 조기 착공과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경제 활력입니다. 글리퍼 세계 일주 요트대 기항지 행사와 체류형 관광 거점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입니다. 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영 수산물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연금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또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행정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등 통영다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선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시장님 통영하면 또 우리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3월, 오늘 3월이죠. 3월이면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참관 선단이 대규모로 통영에 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또 기대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영이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기항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입니다. 경남 통영호와 함께 해양 모험가들이 이끄는 요트가 통영항에 직계를 합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 3가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회 기간 30여 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과 전 세계 요트 동호인들이 통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숙박과 음식업은 물론 태평양 횡단을 앞둔 요트들이 통영에서 선박을 정비하고 연료와 식자재,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여 지역 상권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통영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굴 페스티벌과 K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통영의 매력을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이 나아갈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의 청사진을 미리 선보이겠습니다. 네, 통영하면 사실 또 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산물 1번지기도 한데요. 최근 또 어업 환경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기후변화와 소비 위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통영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도산면 법송단지를 중심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산식품 산업 거점센터를 통해서 우리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었고 작년에는 수산물 가공단지까지 구축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상할
든든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온화한 기후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애플 망고와 같은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체계를 강화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네,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분야 아주 또 관심사입니다. 2026년 통영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특히 시민들께서 반가워할 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먼저 3월부터 우리 도서 지역에 섬택시가 전격 운행됩니다. 이제는 단돈 1,000원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어 섬택시가 우리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통복지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 넓히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즉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을 100원 요금제로 지속 운영하고 바우처 온정택시 이용 대상을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에서 5등급까지 확대해서 우리 교통 약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통영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통영시가 준비한 희망찬 소식들을 기분 좋게 전해드릴 수 있어 뜻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영은 이제 지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통영시정을 끝까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연기 통영시장과 미니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경남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지난 5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8홀 골프장 조성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가능성이 낮고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시하며 기존 골프장 조성비의 6분의 1 수준인 약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월지구 복합운동장 조성 계획 역시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전문 법원을 설치해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시작으로 2032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의 동북아 해양법률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거창군을 시작으로 6일 산청까지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수건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확보 상황 등 의정활동 정반을 국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6일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독립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고 원인이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이라며
1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난 연결 통로 시공을 거부하면서 개통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6월 4일까지 전문가 중심의 조사를 통해 공사 재개 여부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국립창원대학교가 6일 오전 대학본부 2층 인송홀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이 생산 전 과정을 분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돕는 제조 AX의 신산업 창출과 산단 데이터 활용, 지역 청년 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협약서에는 제조 AX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입주 기원 지원,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두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6일 오전 창원 사화공원 안에 있는 급경사지 통학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교육감은 차량용인 경사로를 도보로 이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 전용 계단 설치와 보행로 안전 울타리, 충돌 방지 시설 보완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또 시설 개선 전까지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인력을 우선 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통학로는 처음부터 차량이 다니도록 조성됐지만 학생들이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춘축의 전국 고등축구대회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경남 합천에서 열립니다. 합천군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2027년, 2031년 춘축의 전국 고등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전국 고등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합천군은 또다시 5년간 합천에서 전국대회를 개회하게 되면서 축구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축의 전국 고등축구대회는 내년 춘계대회부터 2031년 추계대회까지 5년간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청년을 위해 현실적 판단으로 행정통합을 빠르게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는 5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지사는 취임 직후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공약해 놓고도 지난 4년간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지사의 준비 안 한 행정통합이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패와 경남 청년 이탈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도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속도, 방향,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기자회견을 두고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과제를 지방선거용 구호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선택으로 확인돼야 하며 재정 권한과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